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보신 우리 김태훈 매니저,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마감하고 나온 이슈 보니까 뭐 지진 관련해서 재건주도 다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원유 수출 관련해서 정유주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든 종목이든 궁금한 점들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눠볼 5가지 종목들 어떤 이유에서 주목받았는지 뉴스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소화하면서 오늘 시장 상승 마감했는데요. 눈에 띄었던 5가지 종목들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GS 리테일입니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1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르나스 호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급증했고요. 또 홈쇼핑과 슈퍼사업 매출도 커머스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음 살펴볼 업체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최근 챗 GPT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부각받으면서 네이버의 AI 기반 프로젝트에도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반해서 4%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이버도 오늘 5%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또 투자도 늘려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나무기술입니다. 최근 3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최고가도 경신했는데요. 이 역시도 챗 GPT 모멘텀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 6%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업체는 바로 SM입니다. 카카오가 SM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2대 주주에 오르자 현재 SM 경영진과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양측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걸로 기대하면서 각 증권사에서도 S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단 일각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단기 이슈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엑셈입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 속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엑셈을 하루 만에 10만 주 이상 대량 매수하면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엑셈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설계 판매 업체로 최근 인공지능과 함께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나온 특징주들 흐름 살펴보면 여전히 AI, 데이터, 미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과연 이런 시장의 흐름에 같이 하실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임순재 대표는 GS 리테일, 그리고 김태훈 매니저 핫하게 또 네이버 골라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정통파와 그리고 시장에 약간 핫한 파 이렇게 나뉜 거, 트렌드파 나뉜 것 같은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은 시장의 트렌드를 두고 굳이 GS 리테일 유통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오늘 이제 실적이 어제 나왔죠. 이제 어저께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적 관련주로 이제 추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원체 이제 시장 자체가 핫하다 보니까 GPT 관련된 특히 AI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핫해서 약간 이제 좀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좀 바꿔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 탑픽으로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는 11조 2천억을 넘으면서 15% 가까이 이제 15%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500억대를 기록을 하면서 1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도 얘기했듯이 각 이제 부분별, 특히 오프라인이 이제 재개가 되면서 관련된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편의점, 슈퍼, 이제 호텔 관련된 부분의 매출 성장세,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편의점 가장 이제 주력인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2조 가까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이제 37% 증가한 430억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 부분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 관련된 부분이 특히 이제 실적 증가세가 좋았습니다.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호텔에 이제 호캉스를 많이 하시고 또 해외 여행객들의 국내 방문이 증가를 하면서 관련된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한 190% 증가, 이제 300억을 넘을 만큼 수익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뭐 실적 개선세가 아마 올해도 좀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라인 매출 증가세는 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소규모 가구 증가로 인해서 뭐 대형 마트보다는 이제 소량 구매를 위해서 이제 편의점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HMR이나 그다음에 이제 신선식품의 매출 비중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향후에 이제 매출 성장세에 그 견인을 할 그런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호텔 관련된 부분도 뭐 코로나 이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영업이익이나 아마 영업이익 측면에서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랭크돼 있어서 얘기를 나눴었던 롯데 칠성도 사실상 좀 결이 유통주잖아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뭐 리오프닝 그리고 실적 잘 나왔는데 그래서 좀 왕왕 나오니까 여러분들 유통주라고 너무 관심 밖에 멀어졌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이미 10거래 연속 GS 맞아요. 리테일을 담고 있더라고요. 26일부터 무조건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김태현 매니저의 탑픽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네이버가 조금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거 아닌가 기대하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도 간밤 시장에서 네. 좀 반응을 했었잖아요. 네이버도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예, 저는 뭐 인터넷주들 카카오도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네이버도 어차피 비슷한 논리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비슷한 논리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또 챗GPT나 서치GPT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또 AI 테마까지 조금 붙어가지고 좀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이렇게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고 있는지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적정 주가나 이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데 요즘에 이제 증권사 흐름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낮게 잡은 데는 한 24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잡고 있고요.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고 지금 30 몇만 원이죠. 제일 높게 잡은 게 32만 원 정도. 제가 증권사 하면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목표 주가 32만 원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그쪽 리포트 기반의 또 투자를 하시는 또 기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좀 오늘 또 수급을 보시면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 조금 털어내고 있지만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씩 뭐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이런 기대감과 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우리는 이제 버전이죠. 서치 GPT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국의 구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또 워낙 그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DB 쪽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강력하게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에서 이쪽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은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만약에 AI 쪽 섹터가 강세를 보인다면 이쪽 종목들도 같이 이 종목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좀 그런 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공개 방송이나 이제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게 AI 쪽은 항상 보류를 좀 드려요. 어제도 사실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인크로스하고 핀텔이라는 기업도 보류는 드렸는데 추세는 살아있다. 참 되게 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냥 저 은근히 좀 총대 안 맨다 약간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차트와 이제 패턴의 느낌과 또 전반적인 이 시장의 이 높이를 보면은 좀 시장은 조금은 저는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밸런스 조절 측면에서 제가 보류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나마 AI 쪽 테마 탈 수 있으면서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이 네이버를 제가 좀 탑픽으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경님께서도 분명 네이버 관련된 중소형 애들이 이제 막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매니저님도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대장을 잡고 그 안에서 이제 협업한다, 뭐 어떤 기술을 갖다 쓴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파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100%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네이버가 앞으로 살아남으려면은 그걸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AI 관련해서 대장으로 네이버를 토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나무 기술입니다. 지금 3거래 연속 상승세인데요. 뭐 AI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좀 테마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두 분 모두 다 노를 주셨네요. 노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자, 신고가입니다. 오늘 네. 신고가고 뭐 이번 주만 해도 거의 10% 지금 넘게 상승세 네, 보였는데 그렇죠. 뭐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네, 같아요. 당근 당근이요? 당연히 좀 급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올라갔었던 이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동남아 지역의 이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제 MOU 체결 소식 때문에 이제 계속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를 한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나무 기술 같은 경우도 뭐 자체 클라우드망과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망 간의 이제 통합 관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 내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나무 기술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물론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정치 테마 주다라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도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도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특징이 뭐 좀 급등락을 보였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나오는 뭐 정치 테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있는 김기현 의원과 지금 나무기술 감사가 사법시험 동기다라는 이유로 지금 뭐 정치 테마로 좀 묶여 있다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기현 대표의 그 김기현 이제 후보의 그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주가도 좀 출렁거림이 좀 있는 것도 좀 주의해서 아마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 변동성엔 좀 주의하자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 SM. 종목 좀 네. 정말 궁금해요. 맞아요. 일단 이 종목 할 얘기가 두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의견 공개하고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렸네요. 갈렸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증권사에서도 네. 의견이 또 제각각이더라고요. 네. 좀 단기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어느 증권사에서는 아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네. 자, 어떤 분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은 우리 김태우 매니저님 좀 쉬셨으니까. 네. 아, 좋셨나요? 자, 항상 이런. 노를 예. 대표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우선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네. SM 살 거면은 그냥 SM CNC나 SM 라이프 디자인으로 매매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왜요? 좀 변동성이 커서 그럴까요? 네, 어차피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를 그러니까 선호하시는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전에도 뭐 건설기계 쪽 관련해 가지고도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나 뭐 사우디 아무튼간에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막상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대형 건설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좀 수급이 그쪽으로 쏠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 SM과 관련된 뭐 카카오와 이수만 분의 아무튼간에 그런 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주가나 당연히 단기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주가를 올리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좀 학습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주가가 좀 과도하게 좀 오른 측면도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런 밸류에 대한 이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은 그게 막 이렇게 부각되거나 좀 싸다라는 인식을 갖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단순히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오르기를 바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좀 이미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녹여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SM CNC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CNC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SMCNC 같은 경우에는 또 거래가 최근에 터졌다가 이거는 분명히 100% 그쪽 이슈로 그냥 그렇죠. 트레이딩 하려는 그 수급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단복 나왔습니다. 어제 거래량 폭등 한번 했었고 장대 한복 한번 나왔고 오늘 단복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SM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매매하기 좋은 종목들은 차라리 SM, CNC가 낫다라는 거고. 스몰캡으로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밸류로 접근할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SM보다는 저는 그냥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매매하기는 더 낫다.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노의견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뜨거운 어떤 이 이벤트성으로 갈 거면 좀 더 스몰캡으로 가자라고 네. 해서 SM 이 이슈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 대안주까지 주셨는데 네. 임순재 대표님, 저는 사실 예스라는 의견에 조금 더 공감이 갔던 게 우리가 경영권 분쟁 생각해 보면 맞아요.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네. 주가가 더 가잖아요. 네, 학습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앞서 네. 메이저님 말씀처럼. 이것만으로 다 갔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네,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갈 거다라는 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서 예스를 네.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카카오가 지분을 SM 지분을 이제 9.05%를 이제 취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주주의 그 사전 이제 협의 없이 이제 SM 이사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대주주인 이제 이수만 씨 쪽에서 지금 가처분 신청을 이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자 관련돼서 뭐 증자를 이제 금지해달라라는 게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이 관련돼서 좀 더 시끄러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일단 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날지는 뭐 봐야 되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걸로만 봐서는 이수만 씨 쪽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론 아마 그 부정적으로 아마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제 이수만 씨가 이거를 뭐 이제 가처분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SM 지분을 더 본인이 직접 매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스탐 임플란트 같은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제3자한테 지분을 넘기는 형태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 제3자가 그러니까 이수만 씨 관련되는 제3자가 인수를 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제 지금 SM 이사회에서 막 이긴다라고 해서 증권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걸 인수했던 카카오 같은 경우도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분 인수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뭐 장내에서 직접 인수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개 매수해서 인수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지금 주가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아마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그런 탄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던지 이 주가는 SM 주가는 좀 더 간다고 보신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어허. 네, 알겠습니다. 이 S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정말 뜨거운 감자였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저희 채팅창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음흠.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엑셈인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엑셈의 외국계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10만 주 이상 담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자, 과연 두 분의 의견 어떨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노의견을 주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AI 관련주의잖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했었던 뭐 데이터베이스 관련주이기도 한데 네. 매저님 노라고 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고요. 아, 예, 네. 지금 좀 매물이 좀 그러니까 좀 매물대에 좀 갇혀 있을 자리라서 그러니까 과거에 좀 차트나 이런 부분들 엑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거의 매일 저항을 받는 가격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무리 뭐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터지더라도 저는 좀 거래량이 오히려 급증했었을 때 바로 따라붙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붙었을 때는 우선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이 좀 고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차라리 이제 양봉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좀 추세가 살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지금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5,250원 정도, 5,300원 부근에서 2021년도부터 계속 윗골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주식도 결국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요 5,300원 정도 오면 이전에 저항받았다.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돌파하려면은 정말로 더 큰 임팩트 있는 좀 뭔가 더 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메타버스가 이렇게 핫했을 때 이런 네. 답변들 참 많이 들었던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AI 쪽 나온 김에 오늘 뭐 특징주 중에 지금 3개나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보고 싶은데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AI 장기적으로 뭐 더 시장 커진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이 시장이 커질 때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느냐라는 것도 이제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최근 들어 뭐 지금 AI가
지금 뭐 거의 모든 산업군에 AI가 다 붙어 있는데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AI다라고 얘기만 하면 이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내에서 이제 좀 더 선별화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복석 가리기. 네, 그렇죠. 예. 뭐 그 관련돼서 지금 그나마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과연 AI가 그럼 어떤 쪽으로 먼저 이제 시장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의료 분야가 아마 제일 먼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존에도 AI가 영상 데이터를 활용을 한 뭐 진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AI가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뭐 MRI나 뭐 CT, 뭐 엑스레이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뭐 루닛이나 아니면 뭐 뷰노 같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그 기업들의 이제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람들이 하는 거에 뭐 90% 이상 진단 정확률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뭐 국내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좀 있어서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AI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사람 몸과 관련되는 이제 진단이 조금 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외에 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과연 그러면 이런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엔비디아나 뭐 AMD가 요즘에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렇게 이제 AI용 반도체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연산을 위해서는 고성능 D램이나 이런 이제 D램 관련 쪽도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강한 그런 모습 보이는 네. 이유도 이런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가 향후에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좀 의료 영역을 쪽으로. 확장해서 네, 의료기기 맞아요.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뭐 자율주행 관련주 또 반도체 맞아요. 업종도 좋았죠. 또 움직이더라고요. 네. 미국 증시에서도 챗 GPT 열풍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네.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좀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좀 트렌디하신 분이잖아요. 네, 신박한 아이디어 좀 제가 주세요. 얼굴이 트렌드가 아니라 트렌드하지 못해가지고 네, 전통적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지난밤에 좀 뉴욕 증시를 봤었을 때 좀 특징이었던 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이 업종 맵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좀 상승했던 게 사실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막 올라갔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선 강했던 거는 반도체 쪽 반도체.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이쪽하고 좀 에너지 쪽 이쪽이 좀 올라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면 우선은 저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는 당연히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있습니다. 저 기판 쪽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또 좀 시세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앞으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 AI 반도체 쪽 관련해 가지고도 뭐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부각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추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반도체 쪽은 물론 AI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 MLCC 쪽 사막 콘덴서와 같은 그런 이 IT 제품의 수요가 부진하면서 좀 타격을 받았고 재고가 좀 많았던 그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회복이다, 업황이 바닥이다 이런 인식들이 있으면서 최근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사막 콘덴서 같은 기업도 지금 오늘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 추세를 지금 이제 좀 밑에서 찍고서 돌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모든 투자 포인트가 AI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 AI라는 부분들이 이제 성장성이 주가에 과도하게 이미 반영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리스크 대비해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거나 좀 업황이 오히려 바닥을 찍고 AI 쪽도 어떻게 보면 연계돼 가지고 나중 되면은 종착점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으시려고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더 효율적인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위성 쪽 관련해서 한참 이슈됐었을 때 예. 파생될 수 있는 것 중에 또 자율주행도 사실 말씀을 네, 드리기는 네. 했었어요. 맞아요. 뭐 그리고 모트렉스나 잘 프런티어. 갔잖아요. 예, 네. 잘 갔죠. 근데 그냥 저도 지켜보기만 해가지고 저는 참 안타깝긴 한데 자 그래도 지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위성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AI 쪽도 마찬가지고 그 순환이 좀 돌 것 같습니다. 이 성장주 내에서 순환이 좀 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지금 이 모트렉스나 피런티어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 주가를 보면은 좀 밑에서 조금 돌리면서 조금 더 추세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주 투자 뭔가 지금 매크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장주 내에서 너무 AI에 포트폴리오 내에 AI 쪽에 좀 편중되는 매매는
추후에 시장 조정 나왔을 때 1차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는 이 차익 실현이 타겟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그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좀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좀 AI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순환매를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임순재 대표님 말씀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